거울 앞에 서서 이를 한번 보세요. 예전보다 치아가 길어 보이지 않나요? 그게 바로 잇몸이 내려갔다는 신호예요. 50대 이후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치아 수명이 2배 늘어납니다. 틀리 없이 100세까지 자기 치아로 사는 비결,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13년차 구강보건 전문가 박만석이에요. 지난 13년간 3,000명이 넘는 분들의 구강을 관찰했고요. 50년간 쌓인 구강 연구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50대 이후에도 치아 수명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이명자 할머니는 자연 치아 28개를 전무 갖고 계세요. 선생님, 제 또래 친구들은 다 임플란트하고 틀니했는데 전 하나도 안 빠졌어요. 비결이 뭘까요? 50대부터 관리 방법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젊을 때랑 똑같이 양치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60대 되면 치아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고 70대 되면 틀니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서 구강 환경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관리법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70대에도 자연 치아 28개로 활짝 웃으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 한 개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돈, 그거 아끼시는 거죠? 틀니 때문에 음식 씹기 힘들고 말할 때 불편한 거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자기 치아로 맛있게 드시고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주변에 아직도 비싼 잇몸약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13년간 3,000명이 넘는 분들의 구강을 직접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난 50년간 발표된 구강 연구들을 분석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50대부터 관리법을 바꾼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68세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김 씨는 이미 어금니 2개를 잃은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양치 3번씩 빠짐없이 해요. 근데 왜 자꾸 치아가 안 좋아질까요? 많은 분들이 김 씨처럼 생각하세요. 양치만 열심히 하면 치아를 지킬 수 있다고요. 젊을 때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50대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입안 환경 자체가 바뀌거든요. 침이 줄어들고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양치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치아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저는 김철수 씨에게 딱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첫째, 칫솔을 부드러운 것으로 바꾸세요. 둘째, 양치 후에 물로 헹구지 마세요. 셋째, 하루에 2번 혀 운동을 해서 침을 늘리세요. 3개월 후 김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잇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가 시린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입안이 예전처럼 건조하지 않아요. 지금 김 씨는 73세인데요. 여전히 자연 치아 26개를 유지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72세 이명자 할머니는 자연 치아 28개 전부 남아있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 임플란트하고 틀니했는데 할머니만 혼자 멀쩡하시죠.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50대 때부터 치과에서 알려준 대로 했어요. 젊을 때랑 다르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50대 이후에는 관리법을 바꿔야 해요. 그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요? 치과에서도 이런 걸 자세히 안 알려주거든요. 그냥 양치 잘 하시고 6개월마다 스케일링 받으세요. 이 정도만 말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50대 이후 구강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벌써 60대, 70대인데 이제 늦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어요. 다만 50대에 시작하면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당신도 70대, 80대에 자연 치아 28개로 웃을 수 있어요. 그럼 50대 이후 구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 침이 줄어듭니다. 65세 박순옥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물 마셔도 금방 또 마르고요. 이게 바로 타액 감소예요. 나이가 들면서 침샘 기능이 떨어지고요. 고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같은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약들이 침 분비를 더 줄여버려요. 침이 줄어들면 뭐가 문제냐고요? 침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입안을 씻어주고 세균을 억제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엄청 빠르게 증식합니다. 그래서 충치도 더 잘 생기고 잇몸병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 잇몸이 내려갑니다. 거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치아가 길어 보이죠? 그게 바로 잇몸이 내려간 겁니다. 평생 살면서 누적된 변화가 1, 2mm 이상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겨우 1, 2mm인데 뭐가 문제예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치아는 원래 잇몸과 뼈로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드러나요. 치아 뿌리는 위쪽 범랑질보다 훨씬 약해요. 마치 단단한 갑옷을 벗고 속살이 드러난 것과 같아요. 여기에 세균이 달라붙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이걸 치근 우식이라고 하는데요.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문제예요. 세 번째 변화, 뼈가 약해집니다. 우리 치아는 턱뼈에 심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잖아요. 턱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더 빠르게 감소해요. 턱뼈가 약해지면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빠지게 되는 거죠. 67세 최영희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양치도 열심히 하고 스케일링도 받는데 왜 치아가 자꾸 흔들려요? 검사해보니 턱뼈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분은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요. 구강 관리와 함께 뼈 건강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으셨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변화들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사실 30대, 40대부터 서서히 시작돼요. 하지만 대부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50대 들어가면서 이 변화가 확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아, 예전과 다르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해요. 50대에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60대, 70대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지금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확 늦출 수 있어요. 반대로 60대,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회복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해요. 물론 60대, 70대라고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충분히 효과 보세요. 다만 50대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대가 가장 효율적인 관리 시기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70대가 되면 임플란트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턱뼈가 너무 약해지거나 전신질환 때문에 수술 자체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70대, 80대에도 자연 치아로 사실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핵심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인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50대 이후에는 관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플라크, 그러니까 치태를 잘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양치 열심히 하고 치실 쓰고 스케일링 받으면 됐죠.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왜냐하면 입 안 환경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63세 김영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양치를 하루에 4번씩 해요. 치실도 매일 써요. 그런데 왜 자꾸 충치가 생겨요? 검사해보니 김 씨는 입안이 너무 건조했어요. 침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였죠.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침이 부족하는 소용이 없어요. 침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첫째, 입안을 계속 씻어줘요.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는 거죠. 둘째,
세균 증식을 억제해요. 침 속엔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요. 셋째, 산성화된 입안을 중성으로 돌려놔요.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침이 이걸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넷째, 치아를 재세키화시켜요. 초기 충치는 침의 미네랄 성분이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은 폭발적으로 증식하고요. 입안은 계속 산성 상태로 유지돼요. 산성 환경에서는 치아가 빠르게 녹아요. 특히 치아 뿌리 부분이 더 약하니까 금방 썩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세균막과 산성 환경이 함께 있을 때 치아 파괴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데 둘이 만나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플라크 관리와 함께 타액 기능을 회복하는 게 특히 핵심이에요. 그럼 선생님, 침을 어떻게 늘려요?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혀 운동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침샘이 자극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입을 담은 상태에서 혀로 입천장을 천천히 쓸어주세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요. 이걸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해도 침 분비가 늘어나요. 두 번째, 침샘 마사지예요. 귀 아래쪽과 턱 밑에 침샘이 있어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30초씩만 해도 침이 나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입안이 마르면 침샘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네 번째, 무설탕껌을 씹으세요. 씹는 동작 자체가 침샘을 자극해요. 단 설탕 들어간 껌은 오히려 충치를 만드니까 꼭 무설탕으로요. 다섯 번째, 타액 분비를 돕는 음식을 드세요. 신맛 나는 과일이 좋아요. 레몬, 귤, 키위 같은 거요. 신맛이 침샘을 자극하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있어요. 커피, 술, 담배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물 때문에 입이 마르시는 분들 계시죠? 고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같은 거요. 이런 약들이 부작용으로 구강건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절대로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 대신 처방하신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상의하세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침 늘리는 방법들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시면 돼요. 자, 정리해볼까요? 50대 이후에는 플라크 제거도 중요하지만 타액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둘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치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침도 늘리세요. 그럼 입안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균도 줄어들고 산성도 중화되고 치아도 튼튼해져요. 자, 이제 칫솔질 얘기를 해볼게요. 칫솔질이야 뭐 다 아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5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게 해야 해요. 69세 정명숙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일이에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시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칫솔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칫솔모가 딱딱한 걸 쓰고 계셨거든요. 이게 더 잘 닦이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예요. 50대 이후에는 절대로 딱딱한 칫솔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난 상태잖아요. 치아 뿌리는 위쪽 범낭질보다 훨씬 약해요. 딱딱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뿌리가 닳아 없어져요. 그리고 잇몸도 더 상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 부드러운 칫솔을 쓰세요. 칫솔 살 때 보면 소프트, 엑스트라 소프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50대 이후에는 무조건 소프트 이상으로 골라야 해요. 두 번째 규칙, 칫솔질 압력을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세게 문질러야 잘 닦인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오히려 약하게, 부드럽게 닦는 게 효과적이에요. 칫솔을 연필 잡듯이 가볍게 잡으세요. 그리고 치아 표면을 쓸어주듯이 닦는 거예요. 힘을 주면 칫솔모가 눌려서 제대로 안 닦여요. 세 번째 규칙, 각도가 중요해요. 칫솔을 치아에 직각으로 대지 마세요. 45도 각도로 잇몸 쪽을 향하게 대세요. 그리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 내리듯이 닦으세요. 위쪽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요. 이렇게 하면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고 치아 뿌리 부분도 잘 닦여요. 네 번째 규칙, 천천히 닦으세요.
대충 30종 1분 닦고 끝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최소한 3분은 닦아야 해요. 한 치아당 몇 번씩 닦는다고 생각하세요. 급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곳 한 곳 꼼꼼하게 해요. 5번째 규칙, 양치 후 헹굼을 최소화하세요. 이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로 막 헹구면 안 되나요? 네, 여러 번 헹구시면 안 돼요. 양치한 후에 불소 성분이 치아에 남아있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물로 여러 번 헹구면 불소가 다 씻겨나가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치약을 뱉어내세요. 절대 삼키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물 한 모금만 입에 머금고 1, 2번만 가볍게 헹구세요. 많이 헹구지 마시고요. 그리고 양치 후 최소 30분간은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그래야 불소가 치아에 충분히 작용할 시간이 생겨요. 처음엔 좀 이상하지만 금방 익숙해져요. 자, 이제 치간 청소 얘기를 해볼게요. 치간이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말해요. 50대 이후에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음식물이 더 잘 끼고 세균도 더 쌓여요. 그런데 칫솔로는 여기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써야 해요. 둘 중에 뭘 써야 하나요? 하실 거예요. 치아 사이 공간이 좁으면 치실을 쓰세요. 공간이 넓으면 치간 칫솔이 더 효과적이에요. 50대 이후에는 대부분 공간이 넓어져 있어서 치간 칫솔이 좋아요. 치간 칫솔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칫솔을 살짝 넣으세요. 억지로 밀어넣지 마시고요. 들어가는 데까지만 넣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3, 4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걸 모든 치아 사이에 다 해주세요. 처음엔 피가 날 수 있어요. 잇몸이 약해져 있거나 염증이 있어서 그래요. 계속 하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가 안 나요.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피가 나면 치과에 가보세요. 잇몸병이 심한 상태일 수 있어요. 치실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치실을 40cm 정도 잘라서 양손 중지에 감으세요. 그리고 치아 사이에 톱질하듯이 부드럽게 넣으세요. 잇몸까지 닿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치아 옆면을 닦아주세요. 한쪽 치아, 반대쪽 치아 둘 다 닦아야 해요. 선생님, 이거 매일 해야 해요? 네, 매일 하셔야 해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밤에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귀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치과 가서 검진받으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50대 이후 칫솔질은 부드러운 칫솔로 약하게 45도 각도로 천천히 그리고 헹구지 마세요. 치간 청소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매일 하세요. 이것만 바꿔도 치아 수명이 확실히 늘어나요. 자, 이제 입안 환경을 지키는 2가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pH와 불소예요. 먼저 pH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pH는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7이 중성이고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에요. 우리 입안은 보통 6.5에서 7.5 정도로 중성에 가까워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해요.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탄산음료를 먹으면 pH가 확 떨어져요. 산성 환경에서는 치아가 녹기 시작해요. 치아 표면에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거죠. 젊을 때는 침이 충동해서 금방 중성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타액이 줄어들고 약물 영향도 있어서 산성 환경이 오래 지속되기 쉬워져요. 65세 박영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단 거 별로 안 먹는데 왜 자꾸 충치가 생겨요? 자세히 여쭤보니 식사 후에 바로 양치를 하신대요. 그리고 커피를 하루에 3-4잔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식후 직후는 입안이 가장 산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때 바로 양치를 하면 오히려 치아가 더 닳아요. 산성 상태에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 표면이 약해진 상태라 손상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식후 30분 법칙이 중요해요.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세요. 그 사이에 침이 입안을 중성으로 돌려놓아요.
그럼 그 30분 동안은 뭘 하나요? 물로 입을 헹구세요.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산성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아요. 침 분비를 촉진해서 중성화를 빨리 도와줘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그리고 빨대를 사용하면 치아 접촉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불소 얘기를 해볼게요. 불소는 치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치아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산성 공격을 막아줘요. 그리고 초기 충치를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젊을 때는 일반 불소 치약만 써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50대 이후, 특히 치아 뿌리가 드러난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치아 뿌리는 범랑질보다 약해서 충치가 빠르게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치과에서 처방받는 고농도 불소 제품을 쓰시는 게 도움이 돼요. 고농도 불소요? 그거 안전한가요? 치과에서 처방하에 쓰시면 안전해요. 과도하게 많이 쓰는 게 문제지 적절하게 쓰면 효과적이에요. 특히 어린이가 아닌 성인의 경우 과불소증 위험은 거의 없어요. 불소 치압과 불소 각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불소 치약으로 양치하세요. 그 다음 물로 가볍게 1, 2회만 헹구고요. 30분 후에 불소 가글을 사용하세요. 가글은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헹군 다음 뱉어내세요. 이때도 물로 다시 헹구지 마세요. 불소가 치아에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글 후 30분간은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선생님, 불소 가글은 매일 써야 하나요? 충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매일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나신 분들이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3, 4일 정도만 써도 돼요.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 치과에서 상담받으시면 좋아요. 정리해 볼게요. pH 관리는 식후 30분 후 양치, 산성 음료 후 물로 헹구기예요. 불소 관리는 불소 치약으로 양치하고 필요하면 불소 가글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치아 뿌리 충치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치아 관리를 입안에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전신 건강이 구강 건강과 직접 연결돼요. 오늘은 영양, 약물, 그리고 전신 질환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양 얘기부터 해볼게요. 칼슘과 비타민 D 많이 들어보셨죠?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다들 챙겨 드세요. 그런데 이게 잇몸뼈에도 중요하다는 거 아셨나요? 치아는 턱뼈에 심어져 있어요. 턱뼈가 약해지면 치아도 흔들리고 빠지게 돼요. 칼슘과 비타민 D는 턱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하루에 칼슘 1000mg, 비타민 D 800IU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음식에 칼슘이 많아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나이 들면 합성 능력이 떨어지니까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잇몸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잇몸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안 돼요. 그러면 잇몸이 약해지고 피가 나고 심하면 치아가 흔들려요. 하루에 100mg 정도는 드셔야 해요. 귤, 키위, 딸기, 브로콜리 같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항산화제도 중요해요. 잇몸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 회복을 도와줘요. 비타민 E, 셀레늄 같은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견과류, 씨앗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도 많이 드시잖아요. 장 건강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나쁜 세균도 있고 좋은 세균도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세균을 늘려서 나쁜 세균을 억제해요. 특히 잇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제 약물 얘기를 해볼게요. 50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등등이요. 그런데 이런 약들 중 일부가 입을 마르게 만들어요. 71세 김순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약 먹기 시작한 후부터 입이 너무 말라요. 밤에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실 정도예요.
할머니는 고혈압약과 우울증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이 약들이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입이 마르면 세균이 증식하고 충치와 잇몸병 위험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 대신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약 먹고 나서 입이 너무 마른데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만약 약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침 늘리는 방법들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세요. 혀운동, 침샘 마사지, 물 자주 마시기, 무설탕 껌 씹기요. 그리고 구강 보습제라는 제품도 있어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이제 전신질환 얘기를 해볼게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당뇨와 잇몸병은 악순환 관계예요.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더 잘 생기고 더 심하게 진행돼요. 반대로 잇몸병이 심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잇몸 염증이 온몸에 영향을 미쳐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구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해요. 혈당 조절도 잘 하시면서 양치도 꼼꼼히 하시고 치과 검진도 자주 받으세요.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 전에 꼭 치과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이 약이 턱뼈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드문 부작용이 있거든요. 특히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수술 전에는 반드시 알려야 해요.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잇몸병이 심하면 잇몸에서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세균이 심장이나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심혈관 질환 약 중에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요, 발치나 스케일링 할 때 출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과 가실 때 꼭 드시는 약을 알려주셔야 해요. 정리할게요. 영양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C, 항산화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기세요. 약물은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정하고 구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세요. 전신질환은 당뇨,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치과에 꼭 알리세요.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관리하셔야 해요. 치과 검진 얼마나 자주 가세요? 대부분 6개월에 한 번 가시죠? 젊을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좀 더 자주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구강 상태가 빠르게 변하거든요. 제 권장은 4개월에 한 번이에요. 4개월이요?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잇몸병이나 치근후식은 진행이 빠르거든요. 6개월 만에 가면 이미 많이 진행돼 있을 수 있어요. 4개월마다 가시면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68세 최영호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1년에 2번 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리더라고요. 검사해보니 잇몸뼈가 많이 손상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최 씨는 4개월마다 검진 받으시는데요. 이제는 작은 문제도 바로 발견해서 치료하시니까 훨씬 안정적이래요. 치과 가시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은 받으셔야 해요. 치석을 제거해서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잇몸 검사도 중요해요. 치준항 깊이를 측정해서 잇몸병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촬영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눈에 안 보이는 치아 뿌리 부분이나 잇몸 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1, 2년에 한 번씩 찍는 게 좋아요. 전체 턱뼈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강암 검사도 받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구강암 위험이 높아져요. 혀, 입천장, 잇몸에 이상한 점이나 궤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요. 이제 제품 선택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칫솔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대 이후에는 무조건 부드러운 칫솔이에요. 소프트 또는 엑스트라 소프트로 고르세요. 칫솔모가 가늘수록 치아 사이까지 잘 들어가요. 그리고 칫솔머리가 작은 게 좋아요. 입안 구석구석까지 닿기 편하거든요.
전동 칫솔 vs 수동 칫솔 어떤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닦느냐예요. 다만 전동 칫솔은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긴 하네요. 특히 손목이나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전동 칫솔 고르실 때는 휴전식보다 진동식이 잇몸에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압력 센서가 있는 제품이 좋아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알려주거든요. 치약은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세요. 불소 농도는 1000ppm 이상인 게 좋아요. 이가 시리신 분들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쓰세요. 질산칼륨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진정시켜줘요. 잇몸병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 케어 치약이 도움이 돼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잇몸 염증을 줄여줘요. 구강세정제와 가글은 어떤 게 좋을까요?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불소가 들어간 제품이 좋아요. 클로르헥시딘 성분은 항균 효과가 강한데요. 장기간 쓰면 치아 변색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주 정도만 쓰세요. 세틸피리디늄 성분은 비교적 안전해서 매일 써도 돼요. 치간 칫솔은 어떻게 고를까요? 치아 사이 공간 크기에 맞는 걸 골라야 해요. 약국이나 치과에 가면 여러 사이즈가 있어요.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편하게 들어가는 걸 고르세요. 억지로 큰 걸 넣으면 잇몸을 다치니까요. 구강보습제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입이 너무 마르시는 분들이요. 스프레이 타입, 젤 타입, 린스 타입이 있는데요. 본인한테 편한 걸 고르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치과 검진은 4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잇몸 검사, 엑스레이, 구강암 검사를 받으세요. 칫솔은 부드러운 것으로, 치약은 불소 함유 제품으로, 구강세정제는 알코올 없는 걸로 고르세요. 제품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실천하는 21일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1일만 꾸준히 하시면 습관이 돼요. 그럼 평생 자연치아 28개로 사실 수 있어요. 먼저 아침 루틴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세요. 밤사이 입안이 건조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 혀 운동을 해요.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로 입천장을 10번 쓸어주세요. 침샘이 자극돼서 침이 나와요. 아침 식사 후 30분 기다렸다가 양치하세요. 부드러운 칫솔로 45도 각도로 천천히 3분간 닦으세요. 양치 후 물 한 모금으로 1, 2회만 가볍게 헹구고요. 30분간은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점심 루틴이에요. 식사 후 바로 물로 입을 헹구세요.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산성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30분 후 양치가 가능하면 양치하시고요. 불가능하면 무설탄 껌을 씹으세요. 침 분비를 촉진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줘요. 커피 드시는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시고 마신 후 물로 헹구세요. 저녁 루틴이에요.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30분 후 양치하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치간 청소를 꼭 하셔야 해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로 치아 사이를 깨끗이 닦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중 가장 많이 쌓이는 게 치아 사이거든요. 잠자기 전 루틴이에요. 자기 전에 한 번 더 양치하세요. 밤에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전에 입안을 최대한 깨끗하게 해놓는 게 중요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불소가글도 하세요. 30초간 입에 머금고 헹군 다음 뱉어내세요. 물로 다시 헹구지 마시고요. 그리고 침샘 마사지를 해보세요. 귀 아래와 턱 밑을 부드럽게 30초씩 마사지하면 침 분비에 도움이 돼요. 이제 21일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1주차 목표는 기본 습관 만들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 양치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시간을 정해서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 좋아요. 오늘 아침 양치했다. 점심 물로 헹궜다. 저녁 치간 칫솔을 했다. 이렇게요. 2주차 목표는 세부 기술 익히기예요. 칫솔 각도, 압력,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천천히 연습하세요. 치간 칫솔 쓰는 법도 익히시고요. 처음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점점 익숙해지면 빨라져요. 3주차 목표는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예요. 이제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단계예요. 양치할 때 각도나 압력을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치간 칫솔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요. 21일이 지나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럼 6개월 후 어떻게 될까요?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거예요. 와, 잇몸 상태가 정말 좋아졌네요. 치석도 훨씬 적게 생기고 잇몸 출혈도 줄어들어요. 1년 후에는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치아가 시린 게 줄어들고 잇몸도 튼튼해져요. 새로운 총치가 생기는 것도 확 줄어들어요. 3년, 5년 지나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임플란트하고 틀리할 때요. 당신은 여전히 자연 치아로 웃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관리했어요?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70대, 80대가 되면요. 손주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이가 하나도 안 빠졌단가. 모두 내 치아야. 틀림없이 맛있는 거 다 드실 수 있고요. 크게 웃어도 부끄럽지 않고요. 병원비 수백만 원 아껴서 손주들 용돈도 듬뿍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13년간 연구하고 3,000명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비밀이에요. 50대 이후 치아 수명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당신의 70대, 80대 미래가 오늘 결정돼요. 100세까지 자기 치아로 활짝 웃는 그날을 위해요. 50대 이후 치아 수명을 2배로 늘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침을 늘리세요. 둘째, 부드러운 칫솔로 올바르게 닦으세요. 셋째, 치간 청소를 매일 하세요. 넷째, pH와 불소를 관리하세요. 다섯째, 영양과 약물, 전신질환을 함께 관리하세요. 여섯째, 4개월마다 치과 검진 받으세요. 일곱째, 21일 루틴을 실천하세요. 지금이 가장 효율적인 시기예요.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로 맛있게 드시고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